친절한 마케터. 네, 오늘은 저희 이제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블로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죠? 네,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도 괜찮고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더더욱 좀 블로그로 수익을 내서 더 재밌게 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네, 좀 블로그를 나는 하고 있다. 블로그에 관심이 있다. 근데 요거를 하는 김에 돈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애드포스트. 사실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는 의미는 블로그로 홍보를 해서 내 사업의 매출을 좀 올려보겠다 이렇게 홍보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거 외에도 그냥 블로그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애드포스트 활용하시는 건데 실제로 애드포스트를 달아보셨죠? 네. 저는 얼마나 되셨죠? 저 11월 10일 날 달았어요. 네. 그리고 현재 애드포스트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12월 10일, 1월 10일. 네. 거의 한 20일, 아니죠. 2개월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쵸? 오늘은 6일이니까. 2개월이 좀 안 되는데 저는 23만원을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한 달에 10만원이면 넘네. 처음에 이거 광고 그 주제 설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상. 저는 이것도 되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보고 저도 블로그 애드포스트 신청을 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 달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바로 되는 줄 알고 블로그를 방문자가 없을 때부터 잘 안 하던 블로그가 있었거든요. 방문자 없을 때부터 처음에 신청을 하고 보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드포스트는 이제 내 블로그에 광고를 붙이는 이제 기능인데 그거에 대한 초반에는 누구나 아무나 이제 블로그에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블로그 운영을 이제 조금 한 사람들에게 그 승인을 해주죠. 맞아요. 이제 너는 애드포스트에 광고를 붙일 수 있어.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 아무나 붙는 게 아니라 방문자 수, 뭐 페이지 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저희가 광고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어쨌든 광고 받아서 붙이는 건데 좀 기능이 있는, 좀 홍보가 되는 사람한테 붙여야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제 광고 매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꾸준히 했고, 방문자가 한 200명 정도 왔을 때 신청을 했더니 승인이 났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운영을 열심히 한 게 이제 한 달이잖아요. 맞아요. 한 달만 운영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네. 그렇게. 기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만드시면 충분히 누구나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열심히 한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니까 일단은 좀 꾸준히 글을 쓰시고 방문자를 한 요 정도 올려두시면 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달에 적어도 뭐 한 글을 한 20개 정도 만약에 이제 블로그 막 처음 시작해서 글 20개 쓰고 아마 신청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모르겠다. 사실 이거는 해봐야 하는 거라서. 정확하지 않아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그래서 우선은 적어도 한 달은 열심히 운영한 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시라는 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애드포스트는 뭐 지금 이렇게 막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애드포스트를 잘 안 했던 이유가 이 수입이 엄청 많이 나지 않아서 잘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거든요. 돈이 안 돼서요? 네. 근데 요즘에는 요 수입이 뭐 어느 사이트에서 이제 보니까 많게는 뭐 10배까지 증가를 했다. 3, 4년 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왜냐면 전에는 이게 이제 돈이 안 된다는 개념이 한 달에 뭐 10,000원도 못 번다. 이런 개념이 돼버리면 사실 그냥 안 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글 하나 쓰는데 1시간씩, 30분씩, 1시간씩 걸리는데 이거를 한 달에 뭐 20개를 썼는데 고작 10,000원? 에이, 그냥 차라리 안 해버리고 말아.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치면 10배도 이상 증가했죠, 사실.
그래서 적게는 뭐 4, 5배, 많게는 10배까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뭐 유튜브나 요런데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뺏기다 보니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든 이 사람을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이 광고 수익을 조금 더 많이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상반기부터 포스트 중간에, 글 중간에 이 박스 배너 광고가 들어가면서 광고 클릭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단에 이제 그 배너가 이제 글 안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게시글 바깥에만 있었잖아요. 링크가 하단에 딱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글 안으로 박스 광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클릭률이 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게 이제 애드포스트, 그리고 실제로 수익은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늘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대표님이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해서 실제 저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쪽이 미용, 패션 이쪽으로 이제 주제 설정을 했거든요. 처음에 애드포스트 신청을 할 때. 이쪽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이틀째인데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10원대입니다. 몇십 원대. 이제 실망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저는 실망하진 않고 사실 이게 그냥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블로그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밑에 또 설명드리는 방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요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글 쓰는 만큼 그냥 좀 부가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애드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올라가고 방문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또 내 글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광고를 클릭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한 만큼 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장점은 내 마음대로 이제 글을 쓰고 요거에 추가적인 부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저도 좀 꾸준히 뭔가 열심히 해보자. 일종의 이게 블로그를 해서 돈 벌어야지 시작하면서 애드포스트로 돈 많이 벌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이거는 블로그 하면서 정말 부수입. 자연스럽게 그냥 광고 붙일 수 있는 그냥 뭐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말고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면 이제 사실 수익이 많이 안 나니까 블로그로 돈 벌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이제 CPA, CPS 상품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뭐 단어를 뭐 그렇게 개념 있게 보지 않았었어요. 요거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쿠팡 파트너스 요거를 같이 연동해서 블로그로 수익을 낸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알아봤더니 요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일단 CPA는 액션을 할 때마다 지불하는 비용, CPS가 구매할 때마다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많이 붙이죠. 그래서 뭐 클릭만 해도 나한테 수익이 떨어지거나 또는 클릭을 해서 구매를 했을 때 나한테 몇 프로의 수익이 떨어진다거나,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블로그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쿠팡 파트너스라는 건데, 쿠팡 파트너스도 특정 링크를 내 블로그에 넣으면 고객이 이거를 구매했을 때 나한테 일정 %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셨죠? 블로그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도 이게 있다는 거를 한 3개월? 2-3개월 전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실제로는 2018년부터 이게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알게 됐으니까 뭐 한 거의 2년 차에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건데, 알자마자 바로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첫 번째 아이디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더니 첫 번째 만들었던 아이디가 우선 정지 상태가 돼버려서 저는 12월 1일부터 다시 두 번째 아이디 시작을 했어요. 안 되겠다. 근데 실제로 쿠팡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하나당 한 사람당 아이디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개인 계정이 아니라 사업자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는 이제 우선 2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계정을 시작해서 12월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전체 제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저의 수익은 62,000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쿠팡으로 돈 벌어야지 하면서 글을 쓴 케이스는 아니고, 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쓰면서 제가 이제 주로 저는 마케팅 글, 그 다음에 일상 이야기를 올리는데, 일상 얘기를 올릴 때 사실
제품 후기 같은 것들을 썼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뭐 구매한 것들에 대한 저의 그냥 솔직한 후기 같은 것들을 쓰면서 그 중에서 제품 중에서 이제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그 링크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링크를 클릭해서 넘어가서 해당 제품을 사거나 또 다른 제품을 샀을 때 이제 저한테 뭐 3%의 수익이 발생하는 이제 이 쿠팡 파트너스의 구조인데, 저는 지금 수익이 한 달 만에 한 달에 그냥 한 5, 6만 원 번 거죠. 이것도 그냥 우선 작은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만족스러워요. 그쵸. 제가 이걸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제 그냥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돈도 버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만족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제가 교육생님 중에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굉장히 좀 전투적으로 이걸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알아보셨더라고요. 저보다 많은 걸 알고 계셔서 이게 몇 년 전, 작년부터 굉장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거를 가지고 블로그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쿠팡 링크를 걸면 블로그 금방 죽는다. 사실 뭐 네이버가 외부 링크 안 좋아하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당연히 그럴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뭐 한 달만 운영해도 죽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렉트를 걸지 않고 뭐 외부 링크를 하나 더 통해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좀 많이 추천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비트 주소 축약 서비스 같은 사이트들. 그거 말고도 뭐 그렇게 막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넘어가는 그런 거를 막 많이 활용해서 하는 게 안전하다 얘기하시고, 일단은 대표님이 이제 해보시는 건데 별 탈이 없어서. 그리고 저는 글을 많이 안 썼다는 거. 한 달 동안 한 5개인가? 밖에 안 썼어요. 이 쿠팡 링크를 건 글이. 저는 한 달 동안 글을 한 20개 정도 쓴 것 같은데, 그 중에 5개면 굉장히 이제 퍼센테이지가 적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작한 블로그가 아니고 벌써 몇 년 된 블로그고, 과거에 쓴 글을 굉장히 많이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링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컨텐츠의 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람이 컨텐츠의 질이 떨어지는 글을 계속 쓰고, 내용이 없는 글,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든지 그런 글을 맨날 쓰면서 링크를 맨날 걸면, 당연히 이건 누가 봐도 이게 프로그램이 봐도 이 블로그의 지수를 떨어지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물론 모든 글에 쿠팡 링크를 뭐 걸었을 때 저도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선은 컨텐츠의 조금 질을 좀 높이면서 같이 병행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오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너무 이것만 집중적으로 막, 사실 이제 막 되게 퀄리티 있는 글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맞아요. 왜냐면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강사님의 강의를 저 들었는데, 그분도 거기에 있는 이 제품 정보를 가지고 글을 생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블로그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이버가 보기에 좋지 않은 글들을 계속 쓰는 거잖아요. 링크를 거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는 데다가 질이 떨어지는 글이 문제라는 거야. 글도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몇 번 하다가 그냥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걸 제가 지금 하는 이유가, 이제 경단녀나 이제 뭐 육아맘들이 이제 이런 새로운 월 수입을 만드는 방식으로 저는 SNS 이용하는 걸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전 이걸로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고정 월 수입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육아맘이나 경단녀 이런 분들한테 이걸 하세요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제품을 그냥 보고 글을 쓰세요라고는 안 하고, 평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제품들 있죠. 사실 눈을 돌리면 내가 다 산 거잖아, 이거. 뭐 마우스부터 시작해서 이 노트북, 뭐 화장품, 뭐 집에 있는 생활용품, 가구, 전자제품. 전 그거 내가 쓴 거에 대한 내 경험을 쓰고 링크를 거시는 거. 그런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려요. 그래서 저는 뭐 저 여기서 구매했어요, 구매처 링크입니다 이렇게 안 달고, 그냥 자세한 상품 정보는 여기 가서 보세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여기 가서 보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하면서 링크를 거는 편이에요.
그냥 안전하게 저는 최대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리고 이 비율도 좀 적절히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쿠팡거리만 쓰시면 뭐 이렇게 안 좋아, 네이버가 당연히 안 좋아하니까 누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서 이것도 어느 정도 비율로 대표님 이제 한 20개 중에 5개 정도 쓰셨으니까 20-30%의 비율로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인터넷에서 이제 쿠팡 하시는 분들 글 봤거든요. 쿠팡 파트너스 하시는 블로그의 분들 갔는데 좀 저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이 20%에서 30%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신다는 분의 글을 봤어요. 그냥 그 정도 안전하겠다 생각해요. 그쵸? 네.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이거를 막 많이 사는 방향으로 나는 비용 비싼 거를 난 걸어야지 하면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글을 쓰니까 퀄리티가 낮아지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리뷰부터 먼저 한다 쉽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좀 안전하게 블로그를 키우면서 수익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글 쓰는 것도 쉬워요. 내가 써본 거 리뷰하는 건 쉬운데 내가 써보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려고 하면 우선은 어렵다는 거. 그쵸? 맞아요. 요거는 너무 장단점이 좀 있으니까 네, 좀 생각하시면서 사실 요거는 뭐 엄청 적극 추천해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이것만 집중해서 하실까봐. 저처럼 그냥 제품 리뷰 할 거면, 그냥 일선 리뷰 할 거면 그때 거는 정도만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저처럼. 그쵸? 네, 요렇게 요런 방법이 또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체험단. 체험단 해서 좀 나는 제품도 받고 원고비도 받아서 수익을 또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험단은 네. 이제 뭐 직접 제품을 체험을 해보는 거죠. 맞아요. 또는 이런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어떤 서비스를 체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내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맞아요. 이 과정에서 뭐 제품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이 글을 써주는 뭐 원고비를 소정 맞아. 어느 정도 드립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기업마다 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대부분 이렇게 뭐 제품을 홍보 의뢰를 하시고 내가 그걸 받아서 글을 쓰게 되는데, 글을 쓸 때 그냥 내 맘대로 사실 글을 쓰는 게 아니죠. 가이드라인이 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글 어떻게 쓰세요? 뭐 이미지 맞아. 어떻게 쓰세요? 링크 뭐 넣으세요? 이런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내 마음대로 글을 못 쓴다. 근데 좀 뭐랄까요? 가이드가 조금 약한 데도 있고, 맞아요. 가이드를 좀 강하게, 좀 디테일하게 주는 데도 있고. 네. 근데 체험단을 실제로 해봤잖아요, 우리도. 맞아요. 저는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방문하러 가는 것도 사실 너무 귀찮고, 글 쓰는 것도 귀찮고. 저희도 사실 예전에, 저희도 워낙 블로그 한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체험단으로서도 많이 가봤어요. 저희는 업체 체험단을 저희가 진행을 해주기도 하지만, 맞아요. 블로거로서 체험단을 하러 또 가봤는데, 음식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좀 민망해. 전 좀 눈치가 막 보이고, 뭔가 민망하고, 왜냐면 내가 뭔가 공짜로 먹는, 괜히 그리고 사진을 더 찍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글을 올릴 때 사실 불만족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내가 그 서비스를 처음 했는데. 맞아요. 불만족했는데도 솔직하게 잘 못 쓰겠고, 저는 왠지 잘해줘야 될 것 같고 좋은 말만 써줘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약간 쓰기 싫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과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희 잘 안 하죠. 네. 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참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어쨌든 네, 체험단은 이게 좀 잘 맞으시는 분들은 있어요. 네, 하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뭔가 제약 속에서 좀 글을 쓰는 거 대신에 이제 뭐 비용이나 제품들을 받으시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옛날에 맛집 블로그, 맛집 그 파워블로그 있죠.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그라는 시스템이 존재했을 때 있죠. 그 엠블렘이 있을 때 맛집 블로그가 실제로 맛집 가서 밥 먹고 글 쓰는데 원고를 100만 원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영향력이 있으면 그 받을만 하다. 영향력만큼 사실 돈을 받는 거잖아. 맞아. 그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취재차, 그쵸? 저 음식점을 홍보를 위하는 정말 그런 식의 서비스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걸로 그냥 먹고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니까 싫은 거야. 그죠? 맞아. 내가 돈을 덜 받으니까. 덜 받으니까. 제대로 돈을 안 받으니까. 맞아. 만약에 돈 준다고 하면 더 잘 썼겠다. 잘 썼겠죠. 열심히 썼겠죠. 그쵸? 불만 없이. 안 귀찮고. 맞아. 사람은 금방 대가를 받아야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것도 나랑 잘 맞는다 하시면 하시는 게 좋은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체험단 글들만 또 너무 쓰시면 외부 링크 어쨌든 들어가는 거고, 막 사실 내가 원하는 글들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것만 너무 하시면 블로그 재미가 떨어지실 수 있고, 거기다가 또 블로그 수명이 좀 단축되는 요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쓰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예전에 좀 리뷰 블로그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주위에 계셨거든요. 조금 약간 퀄리티 있게 하시는 분. 네, 그런 얘기였어요. 집에 지금 리뷰 써야 이렇게 쌓여있다고. 택배가 쌓여있다. 이게 직업이 되는 순간 싫어지잖아요. 그분 이제 좀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러실 수도 있구나.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으니 블로그를 또 열심히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시면 조금 더 블로그를 하는데 재미를 붙이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블로그가 싫어하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점 같은 거는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단점이요? 무슨 단점? 뭐 블로그에 글을 대충 쓴다거나. 그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체크해서 쓰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블로그를 좀 오래 하시면서 맞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저품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블로그가 확 죽어버려서 상위 노출 제한되는 일이 많이 좀 거의 없다고 해요. 뭐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아무튼 그런 일이 예전보다 줄어서 좀 조마조마한 건 좀 덜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한참 저품질 있을 때는 이거 하다가 이거 죽으면 어떡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좀 약간의 스트레스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튼 블로그 하기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런 식으로 블로그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